비혼, 미혼, 돌싱, 희혼, 공개군, 김희돌 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이별에 대한 거고. 또 네. 왜 이렇게 요즘 이별하고 싶으신지. 작가님의 의도가 계속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인데 이런 생각 저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별로 이렇게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는 타입이라. 그리고 이제 현실성 없는 거에 대한 네. 고민하는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제가 엄마랑 여행 가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 거예요. 짧은 거 말고는 길게 조금 간 게. 근데 같이 이제 막 여행 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엄마가 많이 늙으신 거죠, 생각보다. 연세가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근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10년만 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10년만 더 과거였어도 진짜 좋았겠다. 어바웃 타임 영화도 막 생각나고.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10년 후에 언니가 간절히 빌어서 지금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 쫙. 짧아서 이렇게. 그것도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넌 너무 현실적이야. 넌 너무 현실적이야. 현실에 만족하기 위해. 완전 T야, T. 감성이 없어. 가끔씩 부모님 여행 자주 다녀라 이런 얘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토크를 그래요. 의도치 않게 끊었네요. 네. 10년 후에 내가 오늘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또 너무 좋았죠. 그쵸, 10년 후 그쵸. 더 이제 연세가 많으실 테니까. 제가 요즘 가장 안 믿는 말이 애기 낳으면 사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박진희 보면 똑같아.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별, 두 번째는 과거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별 후의 극복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예요. 바로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5위입니다. 네, 술 아니면 수다 떨기.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네. 그렇죠. 술 제일 많이 마시지 않나요? 이제 이별하고 나서? 술을 마시긴 하는데 그 30대가 지나서는 오히려 술을 최대한 안 마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별하고? 감정에 네. 휘둘릴까봐.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이별했으니까 술을 한 잔만 하자 이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술 마신 다음날 또 다운되니까. 네, 다운되기도 하고 안 풀리거든요. 어쨌든 어. 해결이 안 돼요. 어차피 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술 마시면 그날 너무 많이 마시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힘들다고 내가 부르면 보통 이제 내가 사야 되거든요. 맞아. 애들이 조금 영악해져가지고 30대가 지나면 계속 이제 비싼 데로 유도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으로 부르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요. 나가면 좀 비싼 데 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왜 여기로 왔는지에 대한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치, 이별했는데 지금 왜 비싼 데 왔냐고 따지긴 조금. 네. 그리고 나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게 술이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술로 덮는 거잖아. 살짝 덮는 거죠. 근데 결국 다음 날이면 다시 또 젖혀지잖아. 다시 잠시 덮어놓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뭐 별로 도움되지 않고 그리고 감정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그러면 그 우울함이 증폭돼가지고 막 그 찌질한 모습 보이고 이런 게 별로더라고 나는. 이 수다 떨기도 마찬가지인 게 네. 수다 떤다는 게 다른 주제로 수다를 떨지 않잖아요. 그쵸, 이별하고 헤어진 때. 상대 그 이별에 대한 주제를 놓고 수다를 막 떨다 보면은 안 하던 생각도 막 더 하게 되고 이게 감정을 어디에다가 드러내면 그 감정이 증폭되잖아요.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기분 풀어주려고 막 떠들고 노는데 혼자 존나 청승 떨고 있거든. 눈빛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러다가 이제 막 분위기 빡 올려가지고 야 2차 가자 막 이러는데 난 먼저 집에 갈게. 친구들한테 바가지로 먹고 이 새끼 기분 풀어주려고 불렀더니 분위기 다운 시킨다고 막. 맞아. 이 수다 떨기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쓰레기잖아요. 그쵸. 너는 왜 이렇게 쓰레기를 껴안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왜 그런 쓰레기 때문에 힘들어했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장은 되게 슬픈데 막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막 더 짜증나거든요. 본인이 쓰레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린 알 수 없지. 상대방 쪽에. 내 알 바 아닙니다. 네. 근데 약간 저는 술 먹고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어차피 다 모든 건 시간을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시간 맞아. 가기에는 뭐. 왜냐면 이제 술 먹고 울고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하루가 또 후딱하고 그 다음날 또 우울하면 또 만나 또 먹고 또 얘기하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정도이지 사실 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간간히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주가 될 수는 없다 극복 방법에. 그래서 5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별 후의 극복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다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아니면 이제 이혼 후 극복 방법을 바꿔요. 이혼 후. 저는 이혼 후 극복 방법은 네. 진짜 저는 진짜 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드려요. 뭐요? 금융치료? 아, 골프. 진짜요? 왜요? 그건 돼요? 골프는 그냥 그 시간만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바쁘신 분들은 사실 극복 방법 필요 없어. 일하면 돼요, 그냥. 맞아.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골프는 아침에 나가서 이제 치면 한 6시간 걸리잖아요. 맞아. 그럼 이제 오후가 돼요. 그럼 끝나고 그냥 집에 가지 않거든요. 밥 술 먹어요? 먹고 뭐 저녁 먹고 놀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통으로 다 쓰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골프 치고 나서 뭐 밥 먹고 이럴 땐 모르겠는데 골프 치는 한 대여섯 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맞아. 그죠, 알죠? 이별 아무 생각도 안 후에도 나요. 골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테니스였어요. 아, 아침에 10시에 테니스채 메고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야, 그거 이제 여현종의 체력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죠. 뭐 정현 선수 이런 선수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나달이야 뭐야?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왜 스커트 1000개 하면은 그 검정색 오줌 넣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연골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테니스를 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처음 접해보는 스포츠고 아예 처음 접해보는 환경이고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했는지, 내가 방콕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그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치. 저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테니스 이거 공통 분모 이거 분야로 그냥 계속 얘기하고 치는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니스냐 골프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든 치면 되는구나. 맞아요. 열중하면 되구나. 치는 거. 근데 창석이랑 나랑 치는 거는 2분이면 끝나거든요. 힘들어요. 다음 날 일어날 수 있어요. 기분 좋아서 2번 하면 진짜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200번 쳐야 되네요. 그럼 죽지 않나요? 여현 조코비치 힘내세요 테니스. 그렇습니다. 자, 5위가 술과 수다 떨기. 가장 많이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방법. 자, 4위 보겠습니다. 소개팅을 한다. 이거 주변에서 맞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소개팅이 실제로 극복 방법이 되게 잘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폭되지. 헤어진 사람을 생각나게 하거나 둘 중 하나. 헤어진 사람의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새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낮거든요. 그걸 거기에 먼저 꽂히면 끝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만났던 사람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이 소개팅 사진이 도착한다. 그럼 일단은 좀 설레죠. 일단 옷장부터 보죠. 슬픈데 옷장부터 열죠. 뭐 입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럼 큰 마음의 위안이 되나요? 네, 마음이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지도 짜고 있죠. 여기서 1차 여기 가면은 잘 되면 호프집인데 이 근처에 왠지 호텔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동선을 짜고 있죠. 이렇게. 뭐야, 그럼 극복이 되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요. 네, 그렇게 마음에 들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근데 만나면 그게 바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 시간이 되게 불편하잖아. 그리고 헤어지고서 집에 갈 때 엄청 생각난단 말이야. 그래 맞아. 네, 그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편안했던 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엄청 슬퍼져. 소개팅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질질 짠단 말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더 슬퍼지고 더 연락하고 싶어지고. 뭔가 생각날 것 같아. 그렇게 좋은 사람 걔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지구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소개팅은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이거. 리스크가 크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상대가 F 아터 안 해주면 더 슬프죠. 최악이죠 그러면. 이제. 아니야.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연락하도 짜증나요. 그래, 그것도 그렇다. 나는 너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닌데 계속 이상한 놈이 계속 연락을 와. 죄송한데 창석 씨하고 저한테 없는 경험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꼭 이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소개팅 받거나 바로 이성 만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 이런 타입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 아는 분의 이야기예요. 두 분이 사귀다가, 남녀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헤어지자마자 항상 이제 바로 소개를 받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헤어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남자분은 이제 소개팅을 해가지고, 뭔가 사귀는 건 아니고 썸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여자분이랑.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자분이 집을 이사하게 돼가지고 뭐 마트에 가서 뭐 집에 필요한 뭐 이것저것 막 다 샀는데, 예전에는 그 남자친구가 이걸 같이 차로 날라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차가 없이 짐을 이렇게 타려고 하니까 너무 갑자기 서럽더래요. 현타 오지. 너무 현타고 갑자기 남자친구 너무 생각나고 한 달 잘 지냈는데, 그래서 마트 앞에서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대요. 그 전 남친한테. 그래가지고 뭐 오빠 막 나 지금 마트 앞인데 내가 진짜 이걸 이래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제 하소연하면서 막 울음이 터져서 막 우는데,
이 남자분은 그 썸이 새로 시작된 그 여자분이랑 만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머. 데이트를 하려고 딱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엉엉 울면서 그래가지고 나 좀 지금 데리러 오면 안 돼? 이랬더니 이 남자분이 이제 그 썸녀에게 미안한데 가봐야 될 것 같아. 와. 어머, 그러고 왔대요? 이러고 전 여친을 만나러 와가지고 둘이 다시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정말 아름답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새로 만났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들은 아마 다시 헤어졌을 것이다. 사실 다시 헤어졌죠. 사실 감성 파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우와. 오. 네, 저희 친오빠하고 세연이 이야기입니다. 진짜요? 실화구나. 네네네. 와.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친오빠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썸녀는 근데 계속 생각날 거긴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그때 데리러 왔을까?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해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 근데 저는 소개팅은 들어오는데 굳이 안 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들어오면 그냥 만나와라. 아, 들어오면? 네. 굳이 막 뭐 수다 떨기나 술자리 이런 거는 저는 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사진을 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지만 않는 이상은 그냥 가서 새로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굳이 잘 되지 않아도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시간도 보내고. 그렇죠. 시간을 보낸다는 그럼 거예요. 똥 시간을 보내야 할까? 아니지 똥 시간이라고 생각될 만하면 나가면 안 되지. 보통 저는 그거 괜찮다는 생각하는 거지. 네, 현조 씨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너는 근데 똥 시간 걱정할 게 아니라 똥 연애를 하잖아. 그래서 오빠 지금 안 하잖아요 이제. 그거 조만간 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똥인지 판단해줘요? 아니 뭐 얘기하면 들을 거야? 듣지도 않으면서 왜? 들을 거예요. 진짜 현주 씨 들을 대부분 거예요. 똥일 겁니다. 남들은 다 똥이라는데 본인만 금인 줄 알죠.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헤어진 쓰레기 생각을 하는 게 낫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헌똥보다 새똥이 나아요. 뭐든 새 거가 더 낫다. 네, 맞아요. 그치. 네. 자, 4위 소개팅이었습니다. 이별의 극복 방법 가장 많이 하는 순위 중에서 3위 뭘까요? 아, 머리하고 화장하고 패션을 좀 바꿔본다. 이거는 딱 한 리프레시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잔뜩 뽐내고 갈 데가 없어. 만날 사람이 없고. 그럼 약간 좀 더 허무해지지 그럼 않을까요? 이제 소개팅 하는 거죠. 아까 그 똥 생각해보면 괜찮은 애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니면 그거 봐봐. 이거 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클럽 가야죠. 술 먹으러 가야죠. 이게 연동이 된다니까. 모임 이런 거. 그쵸. 해야지. 가야 됩니다. 맞아. 이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본인이 갖고 싶었던 걸 산다든지 그냥 지른다든지. 이게 금융치료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어있는 잔고 보면 치료가 많이 돼요.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일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비싼 거 사야 됩니다. 이게 근데 여자분들은 가능하지만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되거든. 할 게 별로 없어. 여자들은 뭐 머리 헤어스타일 변화를 뭐 줄 수도 있고 화장 바꿀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뭐 머리도 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화장도 안 하고 그 해봤자 패션인데 패션 남자들 뭐 이렇게 뭐 급격한 변화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뭔가를 이제 뭘 바꿨을 때 그 감정이 오래 가는 게 약간 가격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을 샀을 때보다 차를 샀을 때 그 기분 좋은 게 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아는 언니는 이별하고 차를 바꿨어요. 야, 대단하다. 차를 바꿨는데 되게 그래서 그 차 타고 잘 놀러 다니고 네, 이별의 고통을 잘 잊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돈이 많이 든다. 송소비 씨 최근 차 바꾸지 않았어요? 아, 언니는 아니니까. 아, 그쵸. 그분의 얘기는 아닌 걸로. 네, 서민은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방송을 안 하시는 남성분들 중에 화장하시는 분들 극히 소수일 거고 패션도 잘 안 되면 머리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염색을 남자는 한다거나. 의외로 또 머리 스타일 약간 그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남자도? 남자는 헤어스타일 차이 많이 나죠. 그쵸. 평상시에 근데-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남자분들이 워낙 이걸 바꿔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 주변에 보면은 염색 빠마 많이 합니다. 염색이나 빠마. 아,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네. 뭐요? 그래요? 머리 빠져요. 뭐예요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별하고 머리까지 빠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연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함부로 머리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옷 사고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 이제 약간 뭔가 리프레시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친한 언니는 시술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이제 만났을 때 막 멍들고 이렇게 해서 못했던 시술들을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냥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서 못 나간다 이런 걸로 쌤쌤 퉁치려고 막 시술을 실로 막 자가 땡기고 막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뻐져가지고 이제 더 새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 그것도 괜찮다.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런 거 하면 좀 그 되지 않나요? 자신감. 기분 전환도 되고. 기분 전환 되고 자신감 되고 예뻐진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런 쓰레기를 왜 만나 이런 생각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게 되죠. 남자들은 뭐 그런 것도 잘 안 하니까 뭐 해야 되나? 인테리어 해야 되나 거기? 구슬이라도 어떻게 헤어질 때마다 하나씩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해바라기 같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남자들은 뭐 성형을 뭐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으니까. 아니면 뭐 여행 이런 거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행도 남자들은. 있죠. 여행 많이 가죠. 여자들은 뭔가 혼자 여행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은데 남자들은 혼자 가면 또 혼자 많이 가죠. 네. 혼자 다녀오셨잖아요. 혼자 저도 정말 잘 갑니다. 이번 추석 때도 혼자 어디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혼자 가도 가면 이제 함께가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많이 노력합니다. 내가 있는 펍에 해시태그를 빨리 검색해요. 최근에 20-30분 내로 업로드한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방법이 있네? 그럼요. 야, 열심히 살아나. 늘 이래요. 장소 태그 이런 거? 아, 그럼요. 다 걸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가 했네. 아니 이미 창석 씨가 요즘도 아니지 꽤 됐지 이것도 인스타 스토리를 봐가지고 그 사람이 그 스토리에 올린 그 장소를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하라고 이 얘기 해준 게 벌써 네. 우리한테 한 그죠 2-3년 전 얘기예요. 진짜? 네. 빨리빨리. 그리고 박지 씨 주변이나 여현조 씨 주변에 친구들이 갑자기 예쁜 앤데 갑자기 머리를 잘랐다, 염색을 했다. 흐뭇하죠. 뭔가 일어났다.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 심경의 변화가 무엇이든 있다. 예, 배우가 아니고서는 갑자기 그 짓거리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직종이 배우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네. 그만큼 여자들은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일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머리 화장 패션 바꾸기. 자, 이별 후 극복 방법 그럼 2위 보겠습니다. 일을 한다거나 운동에 집중한다. 아까 이제 현수 맞아. 씨가 얘기한 그런 것들도 포함될 것이고.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 여자친구 사귀다 헤어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낙담한 표정을 처음 봤나 봐요. 너 바쁘게 살아야 된다고 헬스장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이랑 헬스를 단체로 꺼냈어 4명이서. 헬스장에 가서 탁구 대표처럼 탁구만 쳤습니다. 근데 잊혀져. 뭐 열심히 하고 이 스파이크 때로 이런 걸 배우지도 않아. 계속 이런 것만 하거든 이렇게. 애들끼리 장난치고 양쪽으로 돌리고 이런 것만 하는데도 이거 장난치다가 시간이 가더라고. 진짜. 그거 하는 동안에 그리고 딴 생각 안 나잖아요. 딴 생각 전혀 안 돼요. 안 나. 맞아. 어떻게 하면 더 약 올리면서 이길 수 있을까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헬스장 끝나고 1층에 내려오면은 100원짜리 동전 넣는 철권 게임이 있었어요. 남자 4명이서 거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100원씩 넣으면서 철권 태그 토너먼트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야 골프나 테니스가 더 멋있네.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도 너 얼마나 그지 같은지. 아니 근데 골자는 똑같아요. 네. 뭔가에 집중하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진짜 시간 잘 가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거죠. 맞아요.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전 이건 해봤거든요. 헤어지고 한 3개월 동안 진짜 빡세게 하루에 막 2번씩 운동하고 해가지고 그때 일도 별로 없을 때라 헤어지고 나서 이제 몸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 찍었는데 괜찮더라고. 딴 데 정신 팔리니까 아무래도 좀 슬퍼하는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딱 다 만들고 났는데 그때 오더라고 현타가. 보여줄 사람이 일단 없고 딱 만들고 사진 딱 찍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거든. 근데 누구랑 먹으러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만약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같이 막 축하해주고 막 이 맛있는 거 먹고 이 몸도 보여주고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조금 썸 타던 여자분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보쌈인가 사줬거든요. 근데 보쌈은 어떤 사인이었나요? 널 보쌈하고 싶다. 보쌈 뭐 이렇게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글쎄요, 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일단. 네. 어쨌든 그 먹는데 되게 상대적으로 더 외롭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몸 만들었는데. 그래 맞아. 만져줄 사람도 없고 보여줄 사람도 없고 그쵸? 지금 이게 썸 탄 여자한테 갑자기 보여준다고 가자 그럴 수도 없고.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데 미친놈인 줄 알 거 아니야. 양양에 자연스럽게 놀러 갔으면 됐을 텐데. 양양. 네. 되게 헛헛하더라고. 저도 바프 찍었을 때 3일 뒤에 음성 자가 격리했죠. 소개팅 잡힌 거 몇 개가 있었거든요. 한 2주 동안 집에서 혼자 내 몸 보면서 야동 봤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진짜. 그렇게 열을 쉬고 나니까 다 이제 근육 다 빠져 등신에 있었겠네요. 있어. 이미 등신에. 왜 라면 존나 맛있더라고 진짜 먹는데.
가장 몸에 안 좋고 몸이 빨리 망가지는 것만 주문해서 시켜 먹었어요. 근데 마포갈비 배송이 돼가지고 배달이 돼가지고 마포갈비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진짜로. 운동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다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현타가 좀 세게 올 수 있긴 하다. 오히려 바프 이렇게 찍는 거 말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테니스 골프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그치. 봅니다. 단기로 끝나지 않은 거. 네, 바프는 찍고 끝났을 때 뭐가 오기 때문에 맞아요. 꾸준히 이어가는 거, 새로운 운동 배우거나. 사실 이별 후 극복으로 저는 헬스 이런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달리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달린 맞아. 동안 생각해. 달리면서 이게 유산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해. 하다가 갑자기 울어. 땀이랑 눈물 컵을 헬스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헬스도 그래. 헬스 하다가 자 고립? 하면 고립되면 계속 눈물 나요. 그 단어 들으면 그게 운동 단어인데 슬퍼.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아. 진짜. 들으면서 엄청 무겁거든. 이게 더 무거울까? 지금의 내 마음이 더 무거울까? 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마사지 이런 건 더 안 되겠다. 마사지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되게 집중해서 공을 따라다니거나 그렇게 정신이 확 팔리는 마사지 몇 운동. 분짜리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모르겠어요. 몇 분짜리 선호하시는데요? 옵션을 추가하느냐? 아로마오일 90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과 운동에 집중.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막 너무 힘드니까 와, 내가 이 정신에 지금 회사를 출근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일이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그건 맞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이별 후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일도 없었고 운동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그냥 진짜 누워서 지냈거든요. 그거 언니 그 약 우울증이라고 그런가 봐요. 한 달 정도를 그냥 진짜 침대에 누워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거의 안 먹고. 저 배도 안 고파. 그러니까 배도 안 고픈 게 아니라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것도.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일어나가지고 처음 만난 친구가 저를 보고 막 울었거든요. 왜요? 처음에 놀리려고 너무 했다가 야위였다고? 너무 애가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고 이랬는데 뭔가 그래도 그 그러니까 강압적으로라도 일이든 뭐든 운동이든 할 일이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어져야 돼요.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별 후 극복 방법 1이 남아 있는데요. 가장 이제 좀 효과적인 극복 방법이 되겠죠? 자, 요거 광고 만나고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K푸드 화이버슬림입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 10년 누적 생산량 529톤, 국내 생산량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더 많은 똥 생산을 도와드리는 정직한 약속. 자, 불만족 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작년 똥기사몰 재구매율 68.6%,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91% 이상의 긍정 후기에서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똥을 똥이라고 불리도록 5월 3일을 똥의 날로 정할 정도로 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동영 TV 구독자분들께서는요. 똥기사몰 회원가입 후에 마이페이지 쿠폰함에서 쾌변엔 화이버슬림 8글자 입력하시면 전품목 5% 할인 쿠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규 회원가입 후 20포 이상 구매하신 첫 고객에 한해서 9,900원 상당의 6포 3일 체험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자, 추석을 맞이해서 5% 할인 이벤트 진행합니다. 기존 쿠폰 함께 사용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화장실, 행복한 마무리 원하시는 분들은요. 똥 싸다 기절한 몰인 똥기사몰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극찬에 맞이하는 K푸드 화이버슬림. 박지 씨는 지금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네. 그린으로 네, 모유수유 하고 조금 약한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먹다가 사실 지금 좀 안 먹고 있어도 그게 장내에 유익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형성이 됐는지 사실 처음에 모유수유할 때 수분이 다 모유로 빠져나가니까 되게 변비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오. 그러다가 조금 또 이제 뭐 힘들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먹으면 되는데 사실 꾸준히 먹어도 좋고 꾸준히 먹어도 내성이 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차전자피 자연에서 온 성분이라서. 아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딱 한 포 먹어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던.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도 뭔가 좀 이제 끼니를 잘 못 챙긴 날이나 좀 덜 먹었다 싶으면은 한 번씩 먹거든요. 그럼 이제 여접시. 이게 먹는 양이 줄어들면 배출하는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네. 그럼 시원하게 나오지 그쵸, 않아요. 그쵸. 네, 찝찝해요. 너무 당연하죠? 맞아요. 저는 반대로 전날 뭔가 저녁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공복에다 이걸 먹어요. 이거 먹으면 물까지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너무 배불러서 자동적으로 뭔가 간헐적 단식이 되고 그 다음날 저녁에 막 너무 행복하다. 살 빠진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래서 쾌변하면 살 빠진 것 같아서 기분 좋지. 맞아. 배가 들어가잖아 실제로. 네, 그래서 변비나 어떤 이제 쾌변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K푸드 화이버슬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광고는 누적 판매 200만 포, 재구매율 95%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지포유입니다. 2600년 전부터 음료로 마신 카카오를 추가하여 베지포유 카카오 맛이 출시되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프리미엄 견과류와 카카오가 만나 부드럽고 진한 초콜릿 맛 베지포유. 이제 취향에 따라 두 가지 맛을 즐겨보세요. 오리지널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진하고 고소한 맛. 아침, 저녁 출출할 때 최고입니다. 카카오 맛은 진한 카카오의 풍미와 아주 낮은 당 함량으로 식단 관리할 때 혹은 초콜릿이 생각날 때 추천드려요. 좋은 원재료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휴닉 베지포유는 처음 결심했던 마음 그대로 최상급 프리미엄 견과류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통 맷돌 방식으로 정성껏 갈아 만든 리얼 견과류로 흔히 고영분 2%, 3% 조금 넘거나 향을 조금 넣고 만든 제품과는 근본이 다르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세트 5세트 구매 시 한 세트 추가 증정 이벤트 진행합니다. 검색창에 휴닉을 검색 혹은 010-7272-6717, 010-7272-6717로 연락주세요. 추석 선물 고민 중이시라면 건강하고 맛있는 선물 휴닉을 찾아주세요. 너무 네. 맛있어요, 진짜. 저도 지금 사실은 오늘 카카오 났어요. 저도 여기 오면서 차에서 먹었어요. 네. 아니 근데 카카오 맛. 카카오 맛 진짜 달지도 않고 약간 초콜릿 맛 나는 게 맞아요. 되게 매력적인 맛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이제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질감도 오리지널은 조금 더 꾸덕하다면 네. 이거는 약간 더 이제 목 넘김이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요거 이제 조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건강식 같은 거, 건강 음료 이런 거 챙기시는 분들한테 지금 추석 선물 한참 할 때잖아요. 그때 이제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게 뭐 이제 큰 선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좀 가벼운 선물을 하는 곳들 뭐 다양하잖아요. 그때 조금 약간 이렇게 캐주얼한 선물 원하시는 분들 딱 하기 좋은 선물 같습니다. 네. 그래서 휴닉 베지포유 검색창에 휴닉이라고 검색해보시고 이번에 나온 카카오 맛도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만나보지 않으셨다면 추석맞이 선물 세트 또 이벤트 적용받아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엔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네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 복용하시면 남숙취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또는 EJ몰을 검색하거나 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어제 저랑 창석 씨가 소주를 다른 친구랑 해서 셋이서 7병을 마셨거든요. 오빠 오늘 아침 방송이셨잖아요. 와. 만약에 술김 없었으면 못 갔습니다. 못 일어났죠. 그래서 어차피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니까 오후에 일어나긴 했는데 숙취는 별로 없었습니다. 술김을 먹어서. 보통 제가 술 많이 먹으면 다음날 토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술겜 먹으면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술겜은 한 병 이상 넘어가는 순간부터 무조건 먹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든든하달까요? 안심하고 그렇죠.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의 위안입니까? 저 실제로 어저께 들었던 얘긴데 같이 수영 다니는 동생 중에서 일주일에 6일을 술을 먹는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차에 있는 거 정말 좋을 때다. 차에 있는 거 이거 줬거든요. 수영장에서 토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사투리 써 언니 그 양갱같이 생긴 거 진짜 좋던데요. 양갱같이 생긴 게 뭔데? 그거 술 먹고 언니 준 거예요. 아 진짜 대박. 약간 변화구 디자인 까는 느낌이 지금.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화구로 까는 게 나 오늘부터 디자인으로 안 깔기로 마음 먹고 왔는데. 프로 때리니까 걸리니까 이제 변화구로 양갱으로 갔습니다. 사실 듣자마자 뜨끔했거든요. 겨우 지 입 막아놨더니 이제 여기서 또 난리네. 아유. 아니 좋다고요. 좋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저는 이게 이제 저도 한참 술을 쉬다가 먹으니까 진짜 맥주 한 2캔만 먹어도 다음날 숙취가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을 먹어도 술겜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술 먹기 전에 먹고 나서 먹으니까 진짜 전혀 아예 숙취 정말 1도 없습니다. 네.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별 후 극복 방법. 그럼 이제 1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슬퍼한다.
이게 보면은 술 먹고 수다 떨다가 슬퍼하고 소개팅 하고 나서 슬퍼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은 그냥 슬퍼하기. 이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슬퍼하기보다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자, 이제 이별 허세라고 몇 번 표현했었는데 청승 오바해서 떨기 이거 좋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조깅하기. 예, 옷 입고 샤워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존나 멋있어 막 이러면서 아, 나 존나 지금 가슴 아픈 내 모습 존나 멋있어 막 이러면서 개오바를 한번 씨오바를 한번 떨어보잖아요. 아, 금방 휘발됩니다. 옛날에 막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요.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는 거죠. 창피한 감정으로. 부끄러움으로. 부끄러움으로 이별의 아픔을 잊는 거군요. 네. 아니 심지어 옷 입고 샤워하기는 생각해봐봐. 혼자 있어도 창피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옷 다시 다 빨아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별 때문에 가슴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나아요. 옷은 빨면 되는데 신발은 어떻습니까? 신고 들어갑니까? 안 신고 들어갑니까? 신발이 뭐예요? 브랜드가 뭐예요? 유발까지. 뉴발? 네. 그냥 화장실 슬리퍼 신으세요. 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이별하고 나서 언니처럼 완전 식음을 전폐하고 혼자 엄청 슬퍼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날 봤는데 살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거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거울 보고 막 이렇게도 봤다 저렇게도 봤다가 막 머리도 풀러봤다가 셀카 한번 찍어봤다가 막 그랬었어요. 뭐야 다 극복됐네요. 저는 무조건 많이 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슬퍼하면서 많이 울어야 돼요. 바다를 것 무조건 같아요. 차야 되거든. 네, 바다 사실. 미친 듯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막 이상한 글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별했을 때 제가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우린 이미 헤어졌고 사랑했었다고 말하려니 난 아직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 글을 보고 울었다고 보냈더니 친구가 이렇게 보냈어. 걸을 사람을 못 거르는 것도 병이다. 와, 그 친구도 극강의 티다. 와.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한 번씩 정신을 차리죠. 근데 정신을 차렸다고도 다시 그 슬픔의 늪으로 잠식되는 순간이 있어요, 계속.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친구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찐친은 약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러면 네. 저는 김구라 씨 짤을 보냅니다.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너네도 헤어졌구나. 그거 보내면 이제 단체방에서 서로 일단 한 번씩 터지고 전화가 바로 오죠. 어디 있냐고. 제가 봤을 때 5위부터 2위까지는 직접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라 밀어두기야, 밀어두기. 잠깐 숨기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잠시 뒤로 밀어두는 거야.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 감정은. 그래서 차라리 빠르게 그냥 바닥까지 치는 게 난 좋은 거라고 봐. 그러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별 허세 좋습니다, 이거. 예,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효과 많이 좋습니다. 울어야 돼요. 예. 그냥 슬퍼하기. 근데 제가 이게 좀 잘 안 됐던 게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폭발하지 않고 계속 그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계속 누워 있었을 때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감정이 폭발하면 막 울 텐데 뭔가 계속 그냥 뭔가 침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꺼내지지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폭발되지 않고 꺼내지지 않는데 힘드니까 계속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우울 증상 같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옆에서 약간 좀 친구들이 도와줘야 되나?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슬픔에 잠겨 있게 그냥 두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네. 지속적으로 좀 관리는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웃기긴 하지만 네. 사주 보면서 그 아픔을 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올해는 힘든 3주였다. 맞아. 저도 그래서 너 잘 헤어졌어 얘랑 막 이런 얘기. 이혼하고 나서 사주 보러 와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차에 블루투스 되잖아요. 계속 그 들으면서 할머니 말 들으면서 계속 운전하고 연락하고 싶어지면 운전하고 네, 또 뭐 다른 생각 들면 또 그거 보고 듣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요? 뭐라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결심을 치마 붙였을 때. 누르면 다 좋아한대요. 응? 상대의 사주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남편 자격으로 부적절하다. 너의 이렇게 뭐 남자의 자리로 부적절하다. 안 좋다. 어차피 헤어질 뭐 깨진 그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한 5분 정도는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그걸 5분마다 들어야 돼요. 계속. 그럼 뭐합니까? 오늘도 치마 입고 왔는데. 그 얘기 듣고 엄청 치마 입잖아. 감정 그 심하고. 남자가 좋아하게 만들려고. 박지희 씨 결혼하기 전에 사주 봤습니까? 궁합비나? 결혼하기 전에는 안 받고 네. 이제 헤어졌을 때는 막 듣고 되게 맞다 이렇게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 사주 제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또 결혼 전에 안 봤다. 결혼 전에 안 봤어요. 정신없이. 이게 진정한 사랑의 힘이네. 그동안 엄청 보고 다녔거든요. 지역 이동하면서 막 보러 다니셨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또 이제 약간 이쪽에 이제 무리들이 몇 명 있는데 이별하면 꼭 그 점집 가거든요. 맞아. 뭐 보는 거야? 헤어질 사람이었다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궁금하니까 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줘라. 내 상황의 정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복채로. 근데 웃긴 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여기는 잘 못 보는구나. 딴 데 좀 보내봐봐. 아니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보시는 분들은 그 남자 잘해줬다. 그 남자는 너랑 연이 아니었다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됐다. 이제 5월에 새 남자 들어온다. 약간 이렇게 미래를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컨설팅 아닙니까 이거? 너무 좋지. 나도 뭐 총각도령이나 이런 거 A 동자로 하나 해야겠네. 진짜 맞았어. 진짜로? 그 날짜에 왔어? 그 달에 왔어요? 진짜 맞았죠. 저 진짜 저한테는 맞아. 11월 초에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오는 남자 운이 있어가지고 넌 얘랑 깨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차피 얘랑 깨져봤자 너는 얘 부모님한테까지 네 골수 빨리고 산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막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잠깐만 어디입니까? 많이 가는 거 사과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네, 서울이에요?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올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거 들으면서 재미로 듣는다고 그쵸. 해도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러면 막 11월 초라고 하면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버티는 거야. 맞아. 네. 그게 이제 은근히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그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별 후 극복 방법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면은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 있나요? 저는 저번 주 목요일에 친구가 갑자기 생뚱맞게 친구 동생이 언니 나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언니는 시간을 돌리면은 뭘 바꾸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없는데 대답해봐. 이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왔는데 내가 그거를 안 간 거. 그거를 좀 후회해. 만약에 그때로 되돌아가면 나는 그 유학을 갔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다른 게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걔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갔는데? 그때 남자친구 있었거든. 그러니까 남자로 인생을 물론 근데 영국 갔어도 영국 쓰레기 만났을 거예요. 그래도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쓰레기 루니 같은 애들. 잘생겼을 거가 아니고 네 눈이 그것만 좋아하게 생겼는데 넌 스페인 축구 선수 이에로라고 있어요. 이에로? 네, 나중에 이제 이에로? 올려주세요. 너가 정말 좋아하게 생겼어요. 정말요? 네. 진짜로? 외모 스타일이? 나는 뭐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이 살 것 같고 다음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못한 섹스. 그 모텔 가자고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신촌 모텔 공목을 20바퀴 정도 돌았던 그때 이 부족했던 나 가서 들어가자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주변에서 소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이유로 그 만남의 기회를 다 거절했던 그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결혼하고 보니까 연애할 때는 그런 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느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억울하네요. 근데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제일 바꾸고 싶은 거는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 네. 왜요? 뭐 어떤 갖고 싶은 직업이 있어요? 그건 아닌데 공부를 한번 잘해볼 걸. 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해볼 걸. 그런 생각은 한 번쯤 들더라고요. 그런 거 아쉬워. 아무도 이런 생각은 안 하는군요. 하긴 하죠. 항상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잘했잖아요, 박재 씨는. 아니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해볼 걸. 더 열심히 할 걸. 공부는 뭐 열심히 해봐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고 어차피 이 직업을 택했을 것 같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는데 20대 초반 이럴 때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내가.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어떤 부분으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때 한참 개그맨 시험 보러 다닐 때인데 지망생들이랑 있을 때 운이 좀 좋아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막 이랬어서 저는 그냥 시험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막 애들이 막 같이 코너 짜자 그래도 속으로 내가 왜 너랑 코너를 짜지? 약간 이런 거 있었어. 나 혼자 해도 잘하는데 약간 막 내가 굳이? 약간 내가 이런? 굳이? 이런 생각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되게 교만했던 거야. 주변에 잘한다 하니까. 개그맨 시험 보는데 최종까지 가서도
3, 4 다 최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SBS 나중에 된 건데 한 번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험 본 적이 없었어. 오, 근데도 막 됐구나. 너무 교만했던 거지. 지금 생각하면 막 이불을 차는 게 아니라 이불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사실 뭐 후의 일이기지만 그 당시 교만한 상태로 합격을 빨리 했으면 지금 감옥에 있겠죠. 그 얘기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당선이 됐다. 네. 저도 아마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어쨌든 만나긴 만났을 거예요. 장소가 좀 달랐을 뿐이에요. 근데 한번 그냥 감옥에 있는 스탑은 그것도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 안 살아본 삶이잖아. 옥중 출마. 옥중 출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때 너무 교만은 물론 그때의 경험 때문에 뭐 그냥 그래도 지금까지 이걸 벌어먹고 사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면 가장 바꾸고 싶은 것들 뭐라고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5위부터 볼게요. 직업. 직업을 바꾸고 싶은 사람 직업을 많구나. 바꾸고 싶다. 근데 일단은 자기 직업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좀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거 말고 방송 말고 다른 직업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가야금. 왜? 그때 작곡가로 살고 싶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후회는 하죠. 그냥 작곡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할 걸. 작곡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랬으면은 이제 요것도 하면서 사실 작곡도 같이 할 수 있잖아. 물론 힘들겠지만. 방식 됐을 수도 있지. 그럼 나 BTS 만났어. 자기가 좋아하는 직접 선택해서 같은 팀 해 이렇게. 아니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이런 거 하는 친구들 보면은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 뭐 본인들 되게 힘들어하지만 어쨌든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본인의 음악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음악이 이제 그 드라마가 나중에 뭐 해외 수출되고 이러면 거기서도 계속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작곡도 음악 관련 일이잖아요. 네. 자꾸 지희씨 춤추는 모습만 칼춤. 그렇게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이 춤추는 게 공개되면 작곡이 더 매진하겠죠. 춤은 못 추지만 그래도 음감은 좀 있다. 네. 열심히 그랬구나. 했을 것 같아요. 음감이 있는 사람이 춤을 그렇게 출 수 있나? 아니야, 달라. 음감이랑 박자랑 달라. 귀와 몸은 달라. 내 소울은 다르게 추고 있어요. 그게 몸으로 발현이 안 되고. 그치. 머릿속에서 다른 춤이지. 맞아요. 소울은 안에 새드 스핀 돌고 있는 거예요. 노래방 진짜 소울 충만해요, 진짜. 저 창백한 얼굴로 엄청 불러대요, 진짜. 네. 노래는 그래도 춤보단 낫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저 꿈의 직업이 도서관 사서거든요. 도서관. 네. 저 왜냐면 극내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걸 하게 됐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 약간 다른 버전으로 약간 와인셀러의 그런 셀러지기 느낌으로. 소믈리에 그것도 괜찮잖아, 같은 거? 그쵸? 네. 그런 것들 추천해줘. 왜냐면 와인도 책만큼 종류가 엄청 다양해. 맞아요, 와인. 아무튼 방송을 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느낌 완전 다르네, 사서랑 방송.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면 진짜 이런 건 신기한 것 같아요. 현조 씨는 뭐 하고 싶었던 일 있어요? 엄마요. 계속 현모양처럼. 엄마가 됐잖아. 저는 그러니까 꿈이 25살 전에 아기를 둘을 낳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 꿈을 딱 이룬 확실하게. 거고.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냥 직업적으로는 연영과였으니까 그냥 TV 앞에 뭐 브라운관 앞에 나오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옛날에 뭐 세시 뷰티 모델, 뭐 웨딩 모델, 뭐 그런 거 했었고. 그래서 사극이나 뭐 이런 재연 뭐 그런 드라마 배우? 이런 것도 그런 했지 거 않았어요? 아역 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이거랑 또 운동에 관련된 직업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만족해요. 오늘도 아까 세차를 하면서 또 욕 나오려고 했어. 야, 우리는 지금 삶의 만족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 바꾸고 싶은 것 질문을 했는데 지금도 만족해요. 뭐 하는 우리도 지금 괜찮아, 인생. 나도 만족해. 우리는 뭐 지금 인생이 족같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냐, 지금? 나도 굳이 작곡 안 해도 돼.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들어봐요. 받고 싶은 게 없다고. 야, 얘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뭐가 없는데 뭘 더 들어봐.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놀랍다. 왜냐면 저 오늘 사실 연영과가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네.
전혀 몰랐고 여기도 작곡 공부한 거 처음 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남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셋 다 관심이 서로 없는 거야 그냥. 아니 이제 우리 놀 때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가지고. 아, 맞아. 그쵸. 그때도 각자 논 거지 그냥.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공간에서 뿐이에요. 또 있을 뿐이야. 각자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각자 있어 업로드 하는 거야 그냥. 야, 너무 소중한 시간이네요. 서로를 알아가는. 심지어 수다녀들 시작한 지도 몇 년째 되고. 수다녀들 영원하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옛날 얘기는 안 했었나 봐. 그죠? 아, 맞아. 네. 지금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이 그런가 보다. 현실 속에서도. 와. 장원 씨는 뭐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이거 말고는? 좀 미술 하고 싶었죠. 아 미술. 아, 근데 영문과 아니었어요? 네, 재수해서 영문과 갔죠. 원래는 미술했었죠. 미술과를 갔으면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화를 그리고 싶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네. 진짜 순수 예술? 뭐 김환기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백수처럼 누드 하나 그리면서 그럼 누드 크로키 이런 거. 장승업처럼 옥상 위에서 죄송한데 그 직업에도 감옥을 한 번 갖게 돼. 감옥을 안 갈 직업을 되게 잘 선택하셨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감옥 안 갈 수 있는 직업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디자이너나 만화가 되고 싶었었죠. 근데 저는 굳이 하면 여행 유튜버 요즘 아, 저런 거 되게 해보고 싶다.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려놓고 왜냐면 늘 받던 월급이 있는데 여행 유튜버가 돼서 어떻게 정착될지 모르니까 그럼 만약에 빠니 또 빠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는 뭐 잡지사나 어떤 출판사 이런 데서 네. 거액의 어떤 계약금을 제한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길게 한 8년 계약 해가지고 8년? 굉장히 지금 버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거액의 계약금 네. 하면서 여행 유튜버로 딴 거 방송 하나도 하지 않고 여행 유튜버나 이제 본인 컨텐츠만 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라 하면은 완전히 다 그만두고 갈 수 있나요? 8년 어떤 또라이가 그런 제안을 합니까, 장석이한테. 8년 너무 장기 계약이에요. 아 너무 장기예요? 8년 장기. 1년 계약이면 나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갔다 와서 여행 열심히 그러면은 하고. 돌아올 생각이 있는 거네. 아 그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1년 정도면 다 버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만 8년이고 30억입니다. 8년 30억. 네. 8년 30억. 네. 아 이거 야구 선수랑 비교해도 조금 그렇게 높은 급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지랄하네 진짜. 야, 3억도 안 줘. 3억도 안 줘. 안 가겠습니다. 8년 30억이 보장돼도 8년을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게 난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 30억이 불가능해도. 300억. 가야죠. 가야죠. 들어가죠. 그 공이 3개가 들어가면 지옥이라도 가야죠. 가야지. 가야죠. 1년 100억이라도 갑니다. 그거면 여행 유튜브고 뭐고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야? 어디든 가지. 가야죠. 현지에 있는 한국인 다 불러서 놀 겁니다. 그곳이 지옥이라도 가지. 여행 가야죠. 유튜브고 뭐고 뭔 상관이야. 3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8년이란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여행이 좋아서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건데 일이 되면 또 맞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편집권을 그게. 다 나한테 줘야죠. 내가 편집할 수 있게. 네,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그거 해봤잖아요. 좋은데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서 쉬는 게 아니잖아. 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쉬러 가는 계속 머릿속으로 다음 그림 생각하고 있고 그냥 일이야 일. 네. 맞아. 그러니까 모든 일이 되면 쉽지 않아요. 자,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 4위는 뭘까요? 성적.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니가 얘기했던 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어보면은 이게 1순위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 얘기는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공부 좀 더 해볼 걸. 더 열심히 해볼 걸. 네. 네,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잘하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거 맞잖아요. 사실. 그리고 조금 이제 좀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약간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제 머리로 서울대는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대는 노력해서 가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서울대 가는 머리는 정해져 있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도 얘기하더라고. 좀 다르대요, 약간 레벨이. 아니, 가끔씩 3대가 노력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우스갯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 연대 정도라도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 번씩. 대치동의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도 서울대 보내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연고대까지 어떻게든 싸서 보낸다. 네. 어떻게든 돈을 막 투자하면은 보내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라도 연고대 분들이 듣고 계시면 인정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어쨌든 대치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 생각 선생님이 아니고요. 얘기했던 거니까. 네, 요거 많은 분들의 바람이었고요. 네. 자, 3위 보겠습니다. 연애 경험. 연애 경험? 경험이 이제 너무 적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횟수 같은 거죠? 너무 많아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걸로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더 많이 해볼 걸. 그렇죠. 진짜 약간 더 많이 만나볼 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막 만나볼 걸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어렸을 때 너. 이제 막 못 만나니까. 난 더 막 만났으면 진짜 감옥에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감옥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천직이 맞네. 난 이게 이대로 살아야지. 큰일 나겠다. 다른 직업을 조금만 틀어도 이제 과거로 조금만 바꿔도 지금 감옥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어바웃 타임인데 계속 돌아가는데 계속 감옥에 있어.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도 다 감옥이야. 이거 하나 유일하게 감옥 안 가는 거였던 것 같아. 근데 항상 어릴 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만나보는 사람이 나중에 뭐 결혼도 잘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 나도 맞아요. 조금 만나고 결혼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현정 씨 너무 조금 만났죠, 그죠? 너무 아쉽죠. 그 조금도 다 그냥 쓰레기였어. 아니 저도 그 마지막 시점에서 더도 아니야 한 2명이나 3명만 더 만났어도 베스트 초이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아쉬워요.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아, 연애 경험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교 때 할 때까지만 해도 연애 한 2, 3년 하면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식의 무거운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 창석 씨 대학교 때는 또 저보다 후지만 약간 저희 대학교 때도 있었어요. 군대 기다려주면 좀 결혼해야 되는 거. 그거 심각하게 있었어요. 2, 3년 연애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거. 뭐 이런 약간 뭐랄까요? 고정관념? 네, 그런 게 있었죠. 지금까지 이제 연애를 뭐 그래도 뭐 한 4-5번 정도 했다고 치면은 그런 생각 친구들하고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그때 걔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걔랑 결혼했어. 이런 생각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뭐 횟수를 바꾸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근데 결혼해서 그냥 다 그냥 잘 살았을 것 같다.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찍 정리했어야 되는 연애를 일찍 정리하지 못한 거는 좀 후회가 납니다. 아, 그쵸, 그쵸. 아, 그것도 들어가겠네. 조금 더 빨리 끊어냈어야 되는데. 진짜 바닥까지 보여줬던 연애.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3개월 기다리지 말고 딱 1개월만 기다릴걸. 1개월도 뭘. 미안한데 난 그 정도 아니었는데 네가 기회 붙이니까 현조 동기화 됐어요.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오늘. 나도 비슷한 거예요. 아니야 나 너랑은 달라. 난 그래도 기본적인 사리 분별은 했다고. 자,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 타임 보고 2위와 1위 만나죠. 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유의 제주 메밀베개입니다. 메밀베개에서 사용하는 메밀 껍질은 통기성이 좋아서 머리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좋고요. 유동성과 지지력이 좋아서 머리 모양과 수면 자세에 따라 자연스러운 뒤척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숙면상유의 메밀베개는 순면 소재와 깨끗한 국내산 메밀 껍질만 사용하여 몸에 좋고요. 기존 메밀베개와 달리 모던한 디자인과 색감으로 침실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숙면상유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베개 커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숙면상유에서 사려니 목화솜 이불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목화솜 이불 좋은 것은 알지만 관리와 세탁이 어려워서 구매하실 때 망설이게 되시는데요. 사려니 목화솜 이불은 압축한 목화솜을 탄탄하게 누벼서 물 세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숙면상회 검색해 주세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 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적립금 1만 원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고마운 분들께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스러우시죠? 지금 숙면상회에서 전 품목 최대 30%까지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올해에는 건강한 잠을 선물해보세요. 네, 사려니 목화솜 이불이 이제 출시돼서 뒤에 이렇게 좀 개어 놓긴 했는데 와, 근데 진짜 이런 거 정말 빨리 출시됐으면 너무 좋았을 거. 왜냐면 저는 목화솜 이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들 키울 때 여기에다가 배변 이제 훈련할 때 여기에다 쉬 한 번 하면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요? 네, 빨 수가 없으니까. 빨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햇빛에 널어놓고 거품을 며칠 동안 식혀도 약간 쾌쾌한 그런 냄새가 꿉꿉한 냄새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아, 원래 목화솜 이불은 못 빨아요? 네, 빨면 너무 무거워지고 이거 나중에 발로 밟아가지고 물 빼서 어떻게든 말리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말리면 안에 있는 목화솜이 다 뭉쳐요. 뭉쳐서 또 겉에서 이렇게 막 다 손으로 잡아 뜯어야 돼요. 아이고. 근데 이 사려니 목화솜 이불은 약간 압축한 목화솜을 탄탄하게 누벼가지고 요거는 물 세탁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좋네요. 아까 전에 이제 현조 씨랑 미리 만져보고 이불이 찹찹하다고. 찹찹한 이불 너무 좋아요. 찹찹하다 설명 좀 해주세요. 창석 오빠밖에 모르더라고요. 찹찹하다라는 말을 수도권 사람들이 안 쓰는 건가?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잘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원한? 네, 시원하다라는 느낌의 연장선인 거죠. 찹찹하다 이렇게. 저의 느낌에서는 약간 포근포근 사뿐사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온도를 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구나. 찹찹하다. 포근포근은 촉감이고 찹찹한 거는 이제 온도. 온도. 네, 온도의 느낌. 어허. 왜 겨울에 패딩 입고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패딩 만지면 찹찹하니 좋다 이런 거. 그런 거야. 어렵다. 자, 어쨌든 숙면상회 제주 메밀베개 플러스 이제 사려니 목화솜 이불까지 이렇게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갖고 와서 우리가 잘 때 베고 덮는 거니까 한결 좀 편안한 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숙면상회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산삼시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인 느낌이 들죠? 산삼 순백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거나 선물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이 느껴진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 7년근 지리산 산양산삼 70%에 도라지 10%, 홍삼 10%, 메가 10%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순국산 천연 원료고요. 인공색소, 인공맛과 향, 잔탄 등 어떠한 합성 첨가물도 넣지 않은 명품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18만 원에 1+1 2박스예요. 여기에 산삼순백 10병 추가 증정하고요. 산삼순백 10병 판매가가 8만 원이니까 요걸 빼면은 10만 원에 2박스인 셈이고요. 한 박스에 5만 원 꼴이 됩니다. 정말 안 사드실 이유가 없죠. 산삼순백은 직접 드시고 산삼시대는 선물해보세요.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1666-0045 0045 오래오래 사세요입니다. 1666-0045로 연락주세요. 자, 이제 추석 때 어르신들 뭐 친척 어르신들 선물하실 때 뭐 산삼만한 게 있겠습니까? 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뭐 이 선물 받고 나서 서운해하시거나 아 뭐 이런 걸 줬어 이런 말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먹고 안 먹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산삼을 선물받는다는 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선물 받으신 분들 보시니까 이게 또 이제 산삼이라는 뭔가 심리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이게 홍삼도 아니고 겉으로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산삼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가격은 진짜 홍삼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산삼이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산양산삼이 무려 70% 그리고 나머지도 화학물질이 아니라 도라지, 홍삼, 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물하고 먹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약간 그 은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얗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리뉴얼된 패키징이 나왔으니까요. 요 선물하시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삼시대,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고 만나보세요. 네, 이번에는 홈케어로 완성하는 머릿결 힐로소피 스칼프 테라피 헤어 트리트먼트를 소개합니다. 모발을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는 성분은 바로 실리콘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자칫 잘못하면 두피의 모공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없이 손상모부터 탈모 케어까지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트리트먼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특허받은 HPDCC 콤플렉스 성분으로 모발은 부드럽게, 두피는 건강하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고요. 8가지 허브가 두피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육안으로도 느껴지는 차이, 단백질, 수분, 윤기 3중 보호는 물론이고요. 마지막까지 영양감을 선사합니다. 퍼펙트 탈모 샴푸와 함께하면 두피, 모발 완벽 홈케어 가능하고요. 자, 추석을 맞이해서 선물 세트 5세트 구매 시 1세트 추가 증정 이벤트 진행합니다. 추석 선물 고민 중이시라면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좀 쓰면 쓸수록 좋은 트리트먼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그 실리콘이 없는 게 꼭 바를 때는 약간 로션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실리콘 들어간 것만큼 부드럽고 또 두피에 닿아도 되고 이러니까 너무 편하게 두피 마사지까지 하면서 트리트먼트해서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두피 케어 되면서 모발 케어까지 되는 게 진짜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거의 없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다 가능하고 실리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트리트먼트는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5세트 구매 시 1세트 추가 증정 이벤트 같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이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좋은 트리트먼트, 여러분 여성분들은 특히 이 트리트먼트의 중요성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꼭 요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 2위 보겠습니다. 여행. 여행. 여행 좀 많이 다녀보고. 많이 갈 걸? 네. 이게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삶이 더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뭔가 자유로울 때 술만 먹을 게 아니라 주말에 여행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다녀볼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여행이 점점 어렸을 때만큼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즐거움이 떨어져 가요. 안 즐겁진 않은데 어렸을 때는 뭔가 부모님 돈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뭔가 어릴 때 갔던 여행은 엄청 설레잖아요. 막 해외여행 너무 설레고. 근데 이제는 그 정도의 설렘은 아니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이 다니면 좋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정말 아쉬운 여행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할 때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던 뉴질랜드. 선배들이 진짜 꼭 갔다 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진짜 좋다고. 다시 뉴질랜드만 오긴 거의 불가능하다 인생에서. 호주랑 가까우니까 뉴질랜드는 꼭 다녀와라. 호주도 자연환경이 좋은데 뉴질랜드 정말 끝판왕이에요. 반지의장 촬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못 갔다 온 게 너무 아쉬워요. 아직도. 못 갔어요? 나 거길 갔다 온 줄 알고.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신혼여행 이런 걸로 가시면 되잖아요. 신혼여행 뉴질랜드 가자고 하면 와이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나요? 아니, 뉴질랜드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신혼여행지 딱 떠오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몰디브 뭐 이런 데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럼 가고 싶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하시면은. 근데 그게 한이 돼가지고 계속 뉴질을 찾는군요. 그럼요. 그랜드로만. 뉴질랜드? 네, 그랜드만. 랜드가 어차피 땅이니까. 진짜. 너무 설렌다는 저 뉴질. 확실히 감옥 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간다. 그냥 좀 늦게 가는 걸 수도 있어 지금 이 삶이. 다른 사람은 갔다 오는 거고 이 사람은 뒤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 멍청하게 혼자 인도가 비자가 필요한데 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인도 비자 필요 없는 줄 알고 인도행 비행기를 끊고 공항에서 잡혔죠. 인도로 가겠다고 하는데 비자를 달라고 하길래 우리 대한민국 다시 찾아봐라. 대한민국 인도랑 해박해서 무비자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 당당히 나오니까 그 사람이 당황해서 항공사 안으로 들어가서 규정 같은 걸 막 찾아보더라고요. 네가 잘못 알았다 해서 인도를 못 갔습니다. 되게 뭔가 체크인 할 때 이슈가 많이 생기는 편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여권 찢어져가지고 또. 그쵸. 네. 또 새로운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면 여행을 많이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요. 네. 돌아다녀야 됩니다. 여행은 가도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최대한 많이 다녀야 특히 된다. 한 살이라 어릴 때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네. 결혼 전에도 많이 다니고, 아기 낳기 전에 많이 다니고. 자, 마지막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 1위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이 사람은 좀 피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 거 다툼 들어. 사람은 좀 내가 더 깊이 친하게 지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저도 여기 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네. 사장님을 조금 더 대등한 관계에서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인간관계. 저도. 네. 네. 박지희 씨 왜 자꾸 저를 쳐다보죠? 네? 여기 있는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사장님의 설계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무당이. 이게 어려운 건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왔다 갔다 하지만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지나가고 보면 어쨌든 교훈 하나씩은 남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쓰레기만 만났지만 그들을 만나면서 얻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깨달은 거. 앞으로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또 만나잖아요. 현주 씨 교훈은 깨달음 이후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게 교훈이에요. 우리 후기만 계속 들려주는 오빠 거예요. 그래도 좀 나은 선택을 했다고요. 진짜요? 그럼요. 그랬던 것처럼 보였어요? 현조는 이제 모으는 거죠. 내가 이 쓰레기를 이만큼 모았다. 진짜 부정은 못하겠다. 아니 무슨 저기 사례 모음집처럼 약간 모으고 있구나. 얘는 커피 같은 것도 못 버리더라고요. 커피도 며칠을 그 썩어 문드러진 커피를 차에 둡니다. 야 커피 안 돼. 하루만 지나도 안 된대요. 그렇다면. 네. 근데 다음날 먹어요 얘는.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설사하나? 나 3일씩. 안 돼요. 안 돼요. 아 진짜? 네. 여러분 생수도 안 돼요. 생수도 맞아. 오픈하고 나서는 안 해. 아 진짜? 네. 바로 버려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살살하지 그랬구나 맨날. 특히 아메리카노에도 지방이 있어가지고 금방 산패된대요. 설사할만 했구나 삶이. 저는 딴 건 다 바꾸고 일단 바꿔보고 싶은데 인간관계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회사도 보면 다 10년 이상 된 인연들이거든요. 20년 다 막 이렇게 돼서 약간 인간관계가 총망라돼가지고 그 덕을 보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못했는데 이거 하나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서 이건 저는 오히려 1위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아까 바꾸고 이제 싶지 않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난 모든 인연은 결국에는 꼭 필요한 인연으로 다 향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또 내가 쓰레기를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물론 현주는 아니지만. 아니야. 다음을 기대해봐.
그래 이러다가 혹시 몰라요. 아, 정말 그래서 갑자기. 라스트의 최고의 남자를 만날 수 뭔가 있어. 확신의 찬치하였어. 아니 혹시 알아요? 정말 멋있는 외국인을 만날지? 아니, 이런 생각부터가 위험해. 외국인 지금. 너무 좋아. 만나고 싶어. 제주도에 가면 멋있잖아요. 그 유튜버 하는 오스틴 형 있어요. 오스틴? 아, 그분 제가 오스틴감 좋아하잖아. 그분 유부남이구나. 안 된다. 안 됩니다. 몰라 인생 모르는 거야. 70살에 다시 만나보면 제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기대하세요. 아마 그리고 80살에 알 거야. 결국 계속 쓰레기였던 거를. 내 인생 자체가 거대한 플로깅이었죠. 아, 그래도 외국에서 쓰레기를 한번 주워봤네 이러고. 나중에 언젠가 그 수다녀들 실버타운 편 이런 거 하면 재밌겠네. 나중에 실버타운 편으로 진짜 창석 씨 말대로 75세 때 다 모였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누구나의 75세가 몰라.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75세죠? 가는 데 장사 없습니다. 일단 실버타운에서 공개 방송합시다. 걸을 수 있는 자 오라 이렇게. 혹시 감옥에 있으면 감옥으로 오나요? 비동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단체로 면회 가는 걸로. 사식 사선. 네. 네, 왜 가겠습니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너는? 반점 짓고 얘기하네. 너도 위험해진다. 가깝죠. 가장 가깝죠. 아, 저도 위험하죠. 뉴질랜드 간다면서요. 예, 가야죠. 뉴질랜드 갔다 온 이후에 아마 그 범행이 밝혀지겠죠. 관광만 하고 오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에서 과거에 이렇게 막 이랬으면 어땠을까는 부질없지만 근데 이렇게 또 그렇네요. 한번 되짚어서 얘기해보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도 살짝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부터 후회를 안 남기죠. 박지 씨 사실 오프닝에 했었던 얘기가 정답이에요. 10년 후에 내가 오늘 보낸 거예요.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뜻밖의 티발시아가 주제가 되는. 역시 티가 많으면 되게 힘들지만 적재적소에 있어야 돼. 네. 있어야 됩니다. 이름 바꿔요. 박티히로. 귀여워. 티. 박티. 귀여워. 네, 거대한 티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다녀들 저희 오늘 이렇게 주제 얘기해봤고요. 저희 함께 해주고 싶으신 주제가 지금 이 작가님이 계속 이별적으로 많이 이제 본인의 몰입해서 자꾸 잡으시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건 이것도 본인이 지금 그쵸. 계속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풀고 살게 놔둬라. 결혼이라고 얘기 못하니까 마지막에 인간관계를 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배우자라고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5위 다 두 글자, 4위 두 글자, 3위 두 글자, 2위 두 글자인데 1위만 네 글자예요. 인간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야 인간. 아니지. 혼인관계. 자, 여러분들이 요 주제 하면 재밌겠다 싶으신 거 생각나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